네, 주제는 어, 기후위기 대응 생태계 전환 교육 학교 운영 사례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지구의 나이가 나오지요. 환경 시계 이야기 나오는데 기후위기 관련해서 워낙에 이제 강의들을 많이들 접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앞부분 조금만 말씀드리면 환경 시계는 이제 인류가 생존 가능한 시간, 불가능한 시간을 12시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몇 시인가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의 환경 위기 시계는 2015년에 9시 19분이었어요. 근데 보시면 19년도에는 9시 46분이 됐죠. 네, 시간이 지금 늘어난 게 보이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19년도부터 2019년까지의 시간인데 1992년도에 7시 49분이었단 말이죠. 근데 2019년에 지금 9시 46분이 됐거든요. 그 사이에 2시간이 흘러갔어요. 이게 30년 좀 될까 말까 하는 그 시기인데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2시간 좀 지나면 이제 문을 닫는 시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대로 하면 인간이 지구에서 살 수 있는 시기가. 그렇다면 앞으로 30년 잡으면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그냥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좀 해 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몇 시인가인데 보시면 9시 46분이었잖아요. 이게 2019년이었거든요. 근데 2020년은 지금 9시 56분이 됐어요. 19년에서 20년 사이가 전 세계 시계도 46분, 우리나라도 19년도에 46분이었는데 2020년도에 전 세계 시계는 9시 47분이에요. 1분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10분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그 환경 위기 시계보다 우리나라 시간이 더 빠르게 흘러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양한 뭐 이런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뭐 그 시스템적으로 사회 전체가 좀 변화해야만 한다 뭐 이런 요구들도 있는데요. 이 시기에 그래서 인제 저희는 어쨌든 교사이기 때문에 네 이야기를 하는데 청소년 기후 행동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학생들이 사실은 먼저 그레타 툰베리를 비롯해서 먼저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보시면 2020년에도 계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 중에서도 저는 여기 보시면 그 현수막들을 학생들이 인제 피켓을 많이 들고 오는데 거기에 "우리도 나이 들어서 죽고 싶어요."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른 세대는 나이 들어서 죽으면서 우리는 기후 때문에 죽게 생긴 거죠. 나이만큼 수명만큼 살지 못하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활동을 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 어른 세대가 과연 어린 세대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미래가 없다는 그 이야기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스러웠고요. 제가 환경 모임을 하고 있기도 있었지만 교사인 입장에서 이런 활동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선생님들께도 이런 거를 주변 동료들에게 알려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더 하게 된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인제 청소년 기후 행동에서 작년에 이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그 상을 준 건데 보시면 정부는 안고 없는 찐빵상, 뭐 국회는 조금 아쉽상, 교육청은 기대 이상상, 기업은 진짜 왜 이러상이 있는데요. 여기서 교육청이 기대 이상상을 받은 이유가 있겠지요. 아시다시피 교육청이 기대 이상상을 받은 이유는 여기 보시면 작년에 17개 교육청에서 시도교육감님들이 인제 기후위기 비상 선언을 했잖아요. 선언을 하고 앞으로 기후위기 행동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여기 충북 교육감님도 계실 테지만 네. 이 선언을 어쨌든 교육청이 굉장히 빨리 치고 나갔어요. 예.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빨리 치고 나갔고 그 이후에 오늘 선생님들이 이런 막 100명 이상의 규모가 기후위기 관련해서 인제 교육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인천 같은 경우도 올해 그 실천단을 모집했는데 200명 이상의 교사 실천단이 모였거든요. 근데 실천단이 인제 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할 것이냐 그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그런 연수를 열었을 때 또는 실천단을 모집했을 때 선생님들이 하고 싶다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였다는 게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그만큼 작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함께 느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어찌 보면 고무적이고 어찌 보면 그만큼 위기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해 봤고요. 네 그래서 인제 네 기대 이상상을 받은 만큼 좀 추진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충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인천도 이게 또 너무나 예 몰아치니까 선생님들이 막 숨이 버거울 정도로 네 그런 또 문제는 있긴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네, 교육계가 이렇게 나섰다는 거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함께 이제 생각해 볼 문제를 제가 던지고 싶은 거는 이제 OECD 에듀케이션 2030에서 이야기하는 그 미래 사회, 요즘에 미래 교육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 2022 교육과정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지속 가능성, 좋은 삶, 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되고요. 기존에 우리가 핵심 역량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체하는 개념으로 변혁적 역량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지식, 기능, 태도, 가치 중에서 앞으로의 삶은 태도나 가치가 더 초점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미래 사회에 그 학생들이 적응하는 능력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바람직하게 바꾸어가는 능력,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 이야기도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교육은 과연 어떻게 가야 할까?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기후위기 대응 교육은 결국 인제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요구, 학생들이 늙어서 죽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 그쵸? 그래서 가끔 인제 저희가 지구를 위한 교사 연수, 지구를 지키기 위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지구를 지키기 위한 연수가 아니라 지구는 원래 우리가 인간이 있든 있지 않든 계속 존재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기 위한 걸 배우는 거지 지구를 우리가 지켜준다는 건 아니지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교육은 암과 삶이 연결돼야 되고, 네, 태도와 가치에 초점이 되고 학생들이 참여하고 우리 사람들이 뭔가 실천할 수 있는 삶의 교육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삶의 전환, 우리가 이제 생태 전환 이야기를 요즘에 많이 하는데요. 이런 전환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변화라는 거는 조금 이렇게 판을 바꾸는 정도인데 전환이라는 거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뒤집어진다고 생각하면 복잡할 것 같지만 사실은 옛날 몇백 년 전 조선시대로 돌아가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큰 전환이 아니고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고 우리 교육은 그런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고 환경교사 모임에서도 저희가 2022 교육과정 이제 부분 개편이긴 하지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요. 그래서 인제 그 기후위기 대응 교육이 교과나 어떤 범교과의 학습 분야, 우리가 창체로 인제 예전에도 녹색 성장 교육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성장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뭔가 창체 10 시간 의무 교육 이런 식의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교육의 본질이어야 되고 삶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의 본질로서의 생태 환경 교육, 생태 전환 교육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온 학교가 함께하는 제가 인제 생태 환경 교육 또는 초록의 가치를 배우는 학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런 교육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학교의 시설이라든가 운영 시스템, 그다음 교육 과정, 그 학생 활동 전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사들도 그 안에 있는 구성원 전체겠지요. 전반에 걸쳐서 초록의 가치를 배우는 학교이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그다음에 인제 교육 목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총론에서, 교육과정 개편에서 총론에서 얘기하는 홍익인간 이런 거를 지구 생태 시민 이런 식으로 지향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룹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조심스럽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 인제 국가에서 물론 총론으로 제시를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룹에서는 어쨌든 이거는 누군가가 위에서 떨어뜨려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가 학교의 공동체적 가치에 기반해서 학교 교육 과정을 그렇게 설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기법적인 거나 가능성 연구는 그 경기 덕양중학교가 평화교육과정으로 1, 2, 3학년 전체 또는 학교 전체 교육과정을 짜고 있거든요. 혁신학교에서도 그런 시도 있는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동체가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교육과정 구성을, 학교 교육과정 전체를 구성하고 학령 교육과정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교재로 평화의 교육과정은 사실은 덕양중 10년 이야기라고 돼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학교 교육과정 짤 때 좀 쪼금 참고하기도 하고, 네, 물론 최근에 읽은 책인데, 네, 그런 영향을 받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네, 하면서 제가 인제 온 학교가 함께하는 초록의 가치를 배우는 학교 만들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말 어
2019년에서 2020년 사례고요. 이게 그럴 것이 2020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완성적인 어떤 사례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19년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순서는 함께 만들어가는 비전과 전략,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 교육을 위한 공간 조성, 그다음에 지역과 함께 실천한 이야기, 그다음에 저마다의 색깔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학년 교육과정 설계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인데요. 이게 이영빈 선생님이 그 연구 자료에서 저희가 가져다가 쓰는 학교 교육과정 설계 모형인데요. 저희 학교 교육과정 설계는 이 기본 틀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9년에 학교 교육과정 설계한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 배움을 통해 삶의 힘을 가꾸는 학교,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와 문화예술이 숨쉬는 학교, 그 다음에 학교 비전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인간상을 이렇게 정하고, 학년별 목표를 정해서 같이 설계를 한 틀인데요. 이건 19년 틀이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20년도 설계를 하면서 19년 11월, 12월에는 왜 교육과정 평가회를 갔잖아요. 평가하면서 교육과정 설계를 하는데 학교 철학을 저희가 이제 그 전에도 생태 환경 교육을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선생님들은 이제 저희가 혁신학교이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모이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텃밭은 이제 모든 학년이 하고 있는데, 나 텃밭 꼭 해야 되는 거냐, 안 하고 싶다, 막 이런 선생님들도 사실 있으셨고, 근데 하면서, 해보니 너무 좋았다, 이제 그런 평가도 나지만, 그 내년도 교육과정 설계할 때는 또 문제 제기하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 설계할 때 우리 학교 철학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꼭 세우고 비전과 인간상 학년별 목표를 다시 한번 세우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0년 설계할 때 한 틀이고요. 학교 철학을 물을 때는 이제 질문을 하는데 보시면 이런 질문들을 이제 모든 별로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는데요. 학생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을 키우기 위해 교육하는가? 뭐 이래서 우리 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학생들로 성장하기를 교사들은 원하는지 이거 같이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음 교사로 존재하기 위해 우리가 지향할 것은 무엇인가? 그다음 학교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만들어 가야 할 지향이나 철학적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하고 학교 철학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들어갈 개념이나 단어 뭐 이런 걸 같이 해서 은봉초에서 만든 저희의 이제 학교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 것을 정한 게 배움을 통해 삶의 힘을 가꾸는 학교,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지속 가능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학교. 세 번째 주제가 지금 바뀌었는데요. 그 19년도에 있던 것이 왜 생태와 문화예술만 이야기하느냐. 그거는 너무 좁은 의미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학교로 우리는 좀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에 선생님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칭을 이런 식으로 문구를 바꾸게 되었고요. 바꿔서 이제 보시면 배움을 통해 삶의 힘을 가꾸는 학교, 이제 학교 철학을 바탕으로 학교 비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초록학교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온 학교가 함께하는 초록의 가치를 배우는 학교 비전과 전략을 세웠는데요. 약간 몇 년 동안 이게 학년 수준에 맞게 좀 다르게 지금 학년 수준을 고려해서 짠 건데요. 다양한 생물과 함께하는 학교, 자원순환이 있는 학교, 미세먼지 없는 학교, 신재생 에너지가 있는 학교에서 좀 영역을 달리해서 저희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주요 과제를 보시면 다양한 생물과 함께하는 학교는 1학년, 6학년 전체가 해당되고요. 그래서 교내에 있는 다양한 텃밭, 습지원 등을 이용해서 생물 다양성 교육을 하는 거고, 저희 옆에 근린공원이 있어서 근린공원과 학교 내에 뭐 새집 따라주기라든가, 작년에 가족 행사로 새집 따라주기를 사실은 짰는데 코로나가 이제 가을 이후에 굉장히 심해져서 저희가 학교에서 행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족 행사를 할 수는 없고, 올해 학교랜드 올해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나무 이름표 달아주기, 학교 생태지도 만들기, 나무 이야기 책 제작 이런 활동하고요. 자원순환이 있는 학교는 이제 주로 3, 4학년 교육과정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필요성 연수와 교육하고, 이런 텃밭을 이제 운영하는데 빗물 저금통을 설치해서 자원순환을 배울 수 있게 하고,
네, 이런 자원순환 있는 학교 설계하고 뭐 이런 걸 하고요. 5학년은 주로 미세먼지 없는 학교인데 미세먼지 문제는 사실은 기후위기 문제 벌어지면서 사실은 조금 등한시되고 있긴 하지만 요즘에도 황사나 이런 거는 계속 있잖아요. 특히나 어린이들은 호흡기 계열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미세먼지 그 학생 참여형 미세먼지 모니터링 활동이라든가 네, 그다음 연수나 뭐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가 있는 학교는 6학년이 되면 에너지와 관련된 대기 환경 이런 게 5학년 이후로 나오기 때문에 6학년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 관계 탐구라든가 뭐 그 다양한 태양열 조리기, 동력 발전기 등 뭐 학생 참여형 신재생 에너지 교육을 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교육과정 설계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학년별로 아까 주제에 맞는 교육과정을 학년 교육과정에 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학교 전체를 그런 생태 환경적으로 구성하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누군가 이야기하시는데 텃밭 교육만으로도 기후위기 교육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텃밭 안에 온 생명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텃밭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습지원을 조성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교사 사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학교가 앞건물 뒷건물이 있어요. 사이에 개교할 때 굉장히 큰 정원을 그러니까 텃밭을 만들었는데 제가 학교에 왔을 때는 그 텃밭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인제 개인 뭐 그 고추라든가 이거 작물을 좀 재배하는 곳으로 쓰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텃밭 농사를 지었는데 문제는 그 텃밭 주위에 느티나무를 처음에 조성을 한 거예요. 근데 느티나무가 저희 학교가 지금 한 13년 차 된 학교인데 느티나무가 너무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텃밭에 그늘이 져서 농작물 재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텃밭에 그늘이 져서 텃밭이 안 되니 거기는 아이들의 뭐 놀이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로 만들어 주고 텃밭을 다시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텃밭 지원을 해 줘요, 가끔. 그래서 1,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운동장에다가 텃밭을 조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성을 했고 그 가운데 원래 있던 그 텃밭 자리에 원래는 연못을 크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 연못을 크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 연못을 만들기 위해서 인천에 있는 잘 조성된 자연형 습지원을 다 돌아다니고 저희가 답사까지 다 해 놓고 이제 교사 다모임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저는 인제 업무 담당자였고 행정실장님까지 동원해서 답사를 다 해서 답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교사 다모임을 했는데 교사 다모임 하는 과정에서 중고학년 선생님들은 "아 습지 생기면 너무 좋겠어요." 인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1-2 학년 선생님들이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1-2 학년들이 거기 텃밭에 그 연못 생기면 거기 들어가고 싶고 막대기 꽂고 싶고 결정적으로 어떤 선생님께서 10여 년 전에 인천에서 연못에 빠져서 죽은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경력 많은 분인데 그 말씀을 해 주시면서 "아니 너무 위험해서 우리는 안전 문제 때문에 텃밭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인제 이렇게 됐고 저희가 다모임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거기 그 넓은 연못은 안 됩니다."라고 인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준비가 미리 인제 진행하고 싶은 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도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텃밭을 연못을 만들지 못하고 결국 연못이 아닌 저 옆에 조그만 습지원을 조성하게 되거든요. 그거 좀 이따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텃밭을 만들고 텃밭을 인제 학생들이 접근성이 좋고 학생들에게 인제 관심과 애정을 주게 하기 위해서 텃밭 이름 짓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 오고 가는 급식소 앞에다가 이 설문을 붙여 놓으면 학생들이 스티커 참여 잘하거든요. 그래서 "텃밭 이름을 지어 주세요." 해서 인제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을 붙이게 하고 그래서 텃밭 이름을 이제 완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텃밭들이 조성된 모습인데요. 은봉우리 작은 텃밭은 학교 건물 앞쪽에 1, 2 학년들이 인제 자루 텃밭 이거 커피 자루고요. 이거는 그냥 일반 자루 뭐 작은 상자로 이렇게 돼 있는 1, 2 학년 텃밭이고요. 알콩달 달콩은 여기 인제 이거는 이쁘게 올라가진 않았는데 벽면 녹화를 위해서 사실은 녹색 커튼처럼 한 건데 영양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많이는 못 자랐지만 그래도 수세미랑 좀 재배가 됐고요. 그다음 도담도담 은봉 텃밭은 이게 말씀드린 이거예요. 이게 조성된 게 운동장에 가로 세로 8m
8 곱하기 10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굉장히 큰 텃밭이고요. 운동장을 잘라서 인제 텃밭 만드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저희 학교 운동장이 좀 길어요. 그 택지라서 좀 길게, 그래서 학생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저희가 뿌듯했던 기억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하늘 텃밭이라고 해서 저희가 앞건물과 뒷건물 사이에 4층, 이 앞건물과 뒷건물 사이에 있는 옥상이에요. 옥상 공간에 사실은 옥상 텃밭을 굉장히 넓게 조성하고 싶었지만 BTL 학교라고 해서 외부에서 인제 저희가 임대한 곳이라서 하중 문제 때문에, 이 건물 하중 때문에 텃밭은 하지 못한다고 해서 상자를 놓고 인제 하기 시작했고요. 이게 2014년, 13, 14 뭐 이때부터 하늘 텃밭이 조성되고 되어 있었고요. 여기서는 인제 그때그때 다르지만 보통 4 학년, 6 학년 학생들이, 5 학년 뭐 이런 학생들이 여기서 텃밭 재배를 하고요. 이 해에는 이게 19 년도인데 우리가 꼭 뭐 이렇게 작물만 해야 되냐, 허브 식물을 해서 나비와 꽃들이 좀 많이 오게 하자 해서 그 학년은 특별하게 여기 허브를 많이 심었었어요. 네. 그리고 녹색 커튼은 여기가 급식소예요. 급식소 가는 길에 여기 수세미랑 이렇게, 이거는 재작년에는 여기 잡두콩도 심고 굉장히 많은 걸 심었었고 작년에는 수세미를 주로 했거든요. 이건 작년 수세미를 심은 모습이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인제 여기 지나갈 때 비 오는 날 요게 여름에 좀 많이 식물이 자라 있으면 비도 좀 막아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온도를 낮추는 효과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꽃이 피면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요 통로가 인제 아름다운 통로가 되는 거. 사실은 인제 이 안과 밖의 온도차를 비교하고 그래서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이런 거로 좀 했는데 그렇게 실험적으로 뭐 좋은 데이터가 나오거나 그렇게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인제 습지원인데요. 숨소리 습지원이라고 해서 아까 그 연못이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못을 만드는 대신에 여기에 컨테이너 습지라고, 네, 이렇게 5 개를 묻었어요. 네. 큰 대야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 김장, 김치 절이는, 네, 배추 절이는 그런 통을 5 개를 묻고 여기에 식물을 쪼금 이제 습지 식물을 좀 조성을 했는데 놀라운 거는 작년 아니고 재작년에요. 여기에 풍년새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흙에 딸려 온 것 같은데 예전에 풍년새우가 있으면 풍년이 된다고 했다 그랬잖아요. 새우가 막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있는데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공간이 넓지 않거든요, 보시다시피. 그런데 풍년새우도 있고요. 이 안에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이 옆이 인제 근린공원인데 이 공원 안에 있는 새들이 내려와서 물을 먹어요. 그리고 그 뭐 사실은 뭐 까치나 이런 거는 워낙에 학교에 많지만 어치가 저희 근린공원에 있거든요. 근데 어치가 여기 내려와서 물 먹는 장면을 본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길고양이들, 고양이들이 이렇게 살이 비대하게 찌는 이유가 그 물을 많이 못 먹어서래요. 실제로 길고양이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고양이들이 요 위에 그 숲 위쪽에 있다가 쪼르륵 내려와서 여기 와서 물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가 이렇게 조용히 가볼 이렇게 인적이 인제 인기척이 들리거나 하면 얘네들이 쪼르르르 올라가요. 근데 어쨌든 이 작은 연못에 새들도 와서 물을 먹고 그다음에 뭐 고양이들도 와서 물을 먹고 또 점심시간이 되면 이 주위에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쪼르륵 서서 여기서 인제 이 대화도 나누고 꽃도 보고, 네, 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 작은 컨테이너 습지가 그런 많은 생명체들을 부르기 때문에 혹시 학교에서 연못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그마하게 한 2-3 개만 조성을 해도 그 좀 달라지는 생태계를 접하실 수 있으니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순환센터인데요. 저희가 여기 운동장에 있는 텃밭을 조성하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빗물 저금통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운동장 그 스탠드가 있거든요. 스탠드 위에 이렇게 씌우는 거 있잖아요. 지붕처럼 돼 있는 이 곳에 홈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이 홈통을 타고 와서 여기 빗물 저금통으로 떨어지게, 이거는 이제 설비하시는 곳에다 말씀드려서 저희가 설계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빗물과 여기 수도가 있어요. 수돗물이 같이 만나서 빗물이 차 있을 때는, 그러니까 그 꼭지를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빗물이 먼저 텃밭으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빗물이 부족할 때는 수돗물을 연결해서 갈 수 있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빗물이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요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교육용으로는 이렇게 빗물을 모아서 우리가 우수로 뭐 텃밭에 뭐 재배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그러니까 자원순환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서는 좋지 않나 하는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학교 앞 건물 1층에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 데크가 있고 의자가 좀 있긴 있어요. 휴게 공간이 있거든요. 그 옆에 이렇게 동력 자전거를 2개를 해놨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자전거 돌리면 불도 들어오고 막 노래도 나와요. 그러면 교무실에 앉아 있으면 이제 노래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 아, 이제 점심시간이 됐구나 하고 이제 아이들이 신호를 보내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누구라도 어린 학생들도 가능하게 좀 했는데요. 굉장히 빨리 돌리고요. 열심히 돌리고 충전기도 꽂아놨어요. 그래서 하나는 멜로디, 이제 이게 멜로디 노래 박스가 멜로디 박스가 되는 거고, 이쪽은 충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충전이 그렇게 빨리 되진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게 하고요. 그리고 행사가 있을 때는 여기에 믹서기를 연결해서 그 토마토나 바나나 주스 같은 거 있죠. 그것도 실제 하는 학년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2대는 기본적으로 여기다 세팅을 해 놓으면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체험장처럼 네, 이렇게 설치를 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자원순환센터라고 해서 교실 반개 크기가 저희가 남는 공간이 있어서 옷이라든가 물건들을 놓고 서로 교환해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3번째로는 지역에서 지역과 함께 실천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뭐 모든 지역에서 다 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학교 안의 구성원, 학교 안의 자원만으로 풍성하게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외부에 워낙에 이제 지원을 많이들 해주고 연결돼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넓어져요. 그러니까 넓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단계 수업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같은 경우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가 아마 지역별로 있을 건데 2018년부터 이제 MOU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3학년 학생들한테 저희가 10시간씩 10시간 이상 텃밭 교육을 하거든요. 도시농업 네트워크와 함께 친환경 텃밭 네,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 자연의 번 연구소, 이제 제가 관계도 있기도 한데요. 미세먼지 없는 학교라든가 플라스틱 제로 등 환경 프로그램 있을 때 뭐 유료로도 하지만 무료로도 네, 진행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인천은 도심 속의 저어새 멸종 위기종인데요. 저어새가 2009년부터 이제 번식을 했어요. 그래서 유수지에 있는 인공섬인데 거기에서 저어새가 2009년에 번식하면서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번식을 하고 있고, 그 모니터링을 저희 환생교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여러 단체들이 이제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이제는 저어새를 중심으로 그 안에서 활동하는 모임이 생기셨어요. 저어새와 친구들이라는 단체가 생겼고, 올해 처음으로 시에서 이제 컨테이너 2통을 연결해서 네, 교육관 센터를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저어새와 친구들 모임이 거기서 이제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팀과 저희가 저어새 자연학교, 뭐 제비자연학교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2019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아니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체험학습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너구리가 저어새 섬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들을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저어새가 실제로 번식을 못해서 저희가 저어새 생일잔치를 6월에 보통 하는데 6월에 갔는데 저어새 둥지에 새끼들이 없어요.
어미들만 있는 정도고, 그러니까 너구리가 거기를 이제 망쳐놔서 저희가 너구리를 그렇다고 저 옷에 살리자고 너구리를 또 죽일 순 없잖아요. 그래서 너구리를 저 먼 영종도로 막 옮겨놓고 서식지를 변경시키려고도 하고. 2020년도에는 이제 너구리 문제를 해결하느라 거기에 이제 펜스도 치고 전기 펜스를 처음에 했다가 그랬더니 저새들이 번식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은 전기를 없앴다고 했는데 2020년도에는 학생들이 이제 체험학습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저새가 너무나 번식을 많이 한 거예요. 거기 거의 200마리가 이제 나올 정도로 이소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저새 이제 생일잔치 때 그때는 갔는데 너무나 저새는 많은데 우리 인간이 준비가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는 체험학습을 못 가는 또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네, 그런 지역과 활동한 이야기, 그다음에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인천교사 모임, 저희가 푸른교실 프로그램을 학생들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무척추동물 연구회라고 하는 팀에서 아까 말씀드린 컨테이너 습지를 조성해 준 그룹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비오톱 교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함께하는 활동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도시농업 네트워크와 10차시 수업하는 이야기 있죠. 그래서 3학년 때 매해 3학년 때는 저희가 이런 교육을 해요. 하다 보니 4학년으로 이제 학생들이 올라가면 선생님들이 새로 오셨을 때 선생님도 사실 텃밭에서 토마토 겨순 따기, 겨순 제거하기라든가 이런 거 잘 모르시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3학년 때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이건 따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들께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뭐 이런. 그래서 3학년은 저희가 한 4년 이상 지금 지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 4, 5, 6학년들은 다 3학년 때 교육을 받아본 학생들이에요. 텃밭 농사에 대한 거부감도 덜하고 오히려 선생님들을 많이 이렇게 도와드리고 뭐 이런 역할을 해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네. 그리고 자원순환 아까 말씀드린 환경운동연합 이런 곳과 이제 이런 자원순환 교육을 같이 하는 모습이고요. 교육을 하고 나서 이 학생들이 이제 교육과정 속에 이 설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교육을 받은 걸 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같이 실천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4학년 학생들인데 플라스틱이나 일회용 사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뭐 고통받는 해양 생물 체험해서 저희는 이제 바다가 있는 인천이기 때문에 해양 생물로 접근을 하거든요. 플라스틱 문제를.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약속을 이제 하게 하고 여기 교육을 시키면 여기서 설명해 주는 친구가 있고 그다음에 약속하는 도장을 이렇게 손도장을 찍게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4학년, 5학년, 6학년 나무 만들어서 뭐 동생들이 빨리 이거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찍으면 이제 뭐 스테인레스 뭐 빨대 나눠주기나 이런 걸 했는데요. 사실은 빨대를 나눠주는 대체 용품보다 더 좋은 건 빨대 사용하지 않기잖아요. 네, 그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은 어쨌든 들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세 자연학교인데요. 저세 자연학교는 굉장히 오래된 활동이고 저희가 4학년 대상으로 주로 하려고 하는데 2019년 4학년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시스템적으로 정착이 돼 있다고 해도 정말 우리 학년은 그거를 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그 단체랑 연결이 안 될 때는 저희가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못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18년도와 20년도에 지금 같이 한 모습이고요. 보시면 찾아가는 저옷의 자연학교라고 해서 네, 담당 선생님들이 저희 학교 오시는데 여기서 저희가 협력 프로젝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외부 강사가 수업을 왔을 때 교사들이 우리 대신 수업을 대신 해주니 감사하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협력 수업으로 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가져온 수업을 우리가 앞뒤로 어떻게 연결할지를 좀 고민해서 수업에 좀 배치를 하고요. 수업안에 대해서도 이제 환경교사 모임에서 같이 구성을 한 거라서 사실 굉장히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사전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사후 협의를 해요. 그리고 은봉철 선생님들은 11차시 저세 자연학교 수업 한 걸 바탕으로 해서 그 후에 끝나고 학교에서 저세 한마당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든요. 보시면 이거는 학교 교육과정이고요. 이 주제 2, 저어새와 습지 알고 모빌 습지 꾸미기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4주제에서 우리는 지역 문제 해결사라고 해서 우리 지역 문제 해결을 해가지고 남동 유수지에 가서 저희가 황토로 이제
그 물을 맑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활동도 황토를 막 동그랗게 빚어 가지고 예 던져 넣기도 하고 그렇게 큰 효과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학생들 교육용으로 참여하는 거, 그다음에 젖의 자연학교 참여하기를 이렇게 프로그램에 배치를 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젖의 자연학교 선생님들은 또 이렇게 5회차에 걸쳐서 11차씩 수업을 해 주세요. 네. 이걸 저희가 다 네, 숙지하고 같이 참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위 차시별 이제 수업 내용이고요. 이때 교사들이 보조교사로 해주지 않으면 선생님들하고 수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조 활동으로 교사들이 같이 참여해야 되고요. 이게 실제로 학생들이 참여한 모습인데요. 그쪽이 이제 시민사회 쪽이라 3, 4학년 대상으로 하지만 저희는 4학년이 주로 했던 거고, 1, 2차시 저어새와 친구하는 모습, 저어새 모자 쓰고 이제 체험 직접 해보고 있고요. 저어새가 사는 곳, 습지에 대한 이야기, 생물 다양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 건데 끈으로 연결해서 끈이 하나 없어졌을 때 이제 다양성에 문제가 생기는 이야기며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7, 8, 9차시는 탐조를 하고 10, 11차시는 저어새 이야기 만들기 학생들이 이제 그 학년 수준에 맞게 풀어내는 이야기고요.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11차시 저어새와 친구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자연학교를 한 다음에 저희 학교에서 여기가 이제 복도에 넓은 공간이 있어요. 넓은 공간에 학생들이 이렇게 부스를 차린 거예요. 부스를 차리고 네, 여기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니까 여기 4학년들이었거든요. 1, 2, 3, 5, 6학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간놀이 시간에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년과 협의할 때 1, 2학년은 좀 더 재미있게 하고 싶으니까 우리는 20분 말고 3, 40분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요구해서 서로 이제 학년별로 조율을 해서 여기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해주는 거고 이건 저의 모습이고요. 이제 이 학생들이 동생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5학년과 6학년한테도 해주잖아요. 근데 실제로 5학년, 6학년 하면서는 언니 오빠들이 6학년은 말을 잘 듣는데 5학년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힘들었어요. 뭐 이런 평가도 내리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나서 저새 인형이에요. 탈인형. 그래서 이 인형과 뭐 같이 사진 찍기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거든요. 다 끝내고 나서 학생들이 이렇게 기념 촬영한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꼭 배운 걸 가지고 학생들과 나누는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한 사례고요. 그 다음에 이건 6학년 사례인데 6학년은 뒷부분에 조금 더 있어서 그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지원받는 이야기 중에 이제 지자체에서도 사실 많이 지원을 해주잖아요.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앙에 있는 텃밭이에요. 여기 보시다시피 그늘이 굉장히 많이 지어 있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사실은 농사가 쉽지 않아서 그늘이 져 있어서 지금 꽃 심어놓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요 옆에 올라가는 요 계단입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으로 연결하는 저희가 이제 아침나들이라고 해서 학교 뒤에 이제 산을 올라가는 모습인데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거를 교문으로 나가면 한 바퀴를 돌아야 됐었어요. 굉장히 10분 정도를 원래는 오고 가면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통로가 생기면서 저희가 그 체험 교육하는데 굉장히 편해졌다는 것도 있고요. 여기가 바로 연못입니다. 아까 그 습지원 말씀드린 거, 그 습지원이 있어서 새들이 와서 이제 먹이를 먹거나 이렇게 물 먹으러 내려온다는 그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봉지구사랑부인데 이거는 동아리 활동이에요. 어디든 이제 생태 동아리가 있고 인천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올해 전체 인천에 있는 모든 학교에 동아리를 생태환경 동아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00여 개 학교에 다 지원을 해서 이게 너무나 준비 안 됐는데도 100만 원씩 주는 상황이라 사실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 준비 안 됐는데, 그래서 어거지로 좀 힘들어하는 학교도 있었는데 저희는 원래 이제 동아리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아침 나들이 활동 매주 같은 화요일 날 뭐 8시 25분부터 55분 이래서 그냥 간단히 근린공원을 돌다 오는데 중요한 거는 그 매주 봄에 보면 굉장히 꽃들이 다양하잖아요. 매주 꽃들이 달라요. 피는 꽃들도 다르고 비 오고 나서 보면 버섯들이 이렇게 쭈르륵 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해마다 가서 따먹는 산딸기가 있고 뭐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즐겁게 학교 오다가 만나서 막 쫓아오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학교 등교일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요일을 정할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렵게 그래도 작년에도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나들이 하는 모습, 그다음에 저엇의 작은 학교는 그 학교를 찾아오는 학교 말고요. 저희가 환경 교사 모임에서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야기, 네, 그다음에 푸른 교실 있어서 네, 월별로 인제 지역의 인천대공원, 장수천 소래습지공원이라고 해서 숲, 하천, 갯벌이 연결돼 있어요. 저희가 인제 인천이다 보니까 바다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 기수지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물이 산에서 인제 물이 샘이 만들어져서 하천을 거쳐서 갯벌로 이렇게 나간다. 바다로 나가는 학생 이거를 1년 동안 인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 각종 행사를 참여를 하는데 이것이 좋은 이유가 인제 지구사랑부 활동을 하는 친구가 각 학년에 골고루 있다 보니 뭔가 체험 환경 교육을 진행할 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학생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이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는 같이 학생들 이동할 때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오시니까 학부모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네 그런 좋은 네 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회도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함께 협력하는 단체로. 그래서 자원순환 교육 아까 말씀드린 그 자원순환실인데요. 여기는 4 학년들이 2018 년도에 사실은 이렇게 청소를 해서 이런 빈 공간이었는데 네 청소를 하고 학생들이 꿈꾸는 녹색 장터를 운영을 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운영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2019 년도에는 인제 은봉 코인이라고 해서 은봉에서 통용되는 그 돈이 있어요. 동전인데 그걸 가지고 인제 학부모님들이 요렇게 모아서 정리를 하고 굉장히 인형 같은 게 많아졌지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일 주일에 한 번씩 장터를 열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거는 19년 사진이죠. 2020 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학생들이 모일 수도 없었고 잠정 이제 중지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2000 이제 19년 이렇게 마치면서 저희가 2020 년도에는 지역으로 확장을 하자 해서 뭐 했지만 코로나로 사실은 뭐 잘 진행할 수 없었던 상황. 그다음에 학교 텃밭 습지 뭐 이렇게 해서 남동 유수지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원순환센터는 저희가 원래 목표로 한 거는 서울에 있는 성대골 에너지 슈퍼마켓처럼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었으면 했거든요. 장터의 기능도 있고 또 절전소처럼 해서 뭔가 이렇게 그런 관계되는 걸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뭐 이렇게 가기로 원했으나 안 되고 그다음에 햇빛 발전소 아까 그 이게 텃밭이고요. 여기 운동장 스탠드 윗부분인데 햇빛이 굉장히 좋거든요. 학교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 여기 운동장 스탠드 지붕에 햇빛 발전소를 원래 하려고 했어요. 근데 교육청 시설팀과 예산팀이 민원이 이거는 있다. 이게 햇빛 태양광 발전이 되면 빛이 반사돼서 이 주변 주변에 있는 곳에서 아마 민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있대요. 그래서 시설팀과 예산팀이 이제 핑퐁처럼 왔다 갔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막 행정실에 전화하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무산이 됐어요. 저희 학교는 무산이 됐는데 중요한 건 기후위기 비상행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서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교육감님들의 그 시도교육감님들의 그 비상선언이 이어지면서 어쨌든 2020년 인천시 교육청은 햇빛발전소 인천에 햇빛발전소가 있거든요. MOU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원하는 학교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한다. 이래서 올해 저희 학교는 아닌데 만수여중이라고 인제 이 중학교 여중의 그 햇빛 발전소를 지금 건립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실패했지만 지역에 어쨌든 확산하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설계 이야기인데요. 보시다시피 뭐 많이들 하시니까 1 학년 네 아주 귀엽게 하고 있고요. 2 학년은 나팔꽃 있고 봉숭아 물들이기를 저희가 항상 2 학년은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모습이고요. 2 학년은 계절 숨나들이가 있는데요. 1, 2 학년은 그 계절 교과가 있으니까 통합 교과로 그래서 봄, 여름, 가을 모습인데 요거는 작년 모습이에요. 학생들이 마스크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가서 가을숲 협동 예술 작품을 만든 모습이고요. 네. 어려움 중에도 이게 가능했다는 거고요. 3 학년은 자원순환의 소중함을 알고 실천하는 우리 그래서 통합 탐구 활동으로 인제 6 차시 정도 이런 활동들을 하고요. 배추인 나비는 3 학년 교육과정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바지런히 선생님들이 이런저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13차시를 했어요. 작년에는. 텃밭 가꾸는 이야기고요. 선생님들이 3학년을 이제 2년 동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농사를 처음 해보신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물을 뽑을 수 없는 뭐 이런 코로나 아니고 19년도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다 그랬나 학생들 오기 전에 물을 뽑아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선생님들이 물을 뽑았는데 밭에서 물을 처음 뽑아보신 거예요. 쑥 뽑았는데 이만한 무가 나온 거예요. 선생님들이 너무 감동하셔갖고 어머 무가 이렇게 나오는지 몰랐어요. 막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2020년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그 농사를 하는 재미를 제대로 맛보시면서 학생들한테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단지 농사 짓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기후위기도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1년에 그 농사를 지으시면서 그런 걸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3학년 선생님들이 가시는 학년들이 또 텃밭 농사나 이런 거에 굉장히 호의적이시고 긍정적으로 또 되는 모습도 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소리가 좀 작아서 그냥 볼게요. 여기 선생님인지 3학년 선생님들이 모종 심어놓고 나가서 이제 햇볕 노래 불러주는 모습, 학생들이 막 박수 치면서 노래 부르고 이런 모습인데요. 너무나 이뻐서 제가 찍었는데, 좀 들리시죠? 네, 이렇게도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 네, 텃밭은 친환경 농법으로 해서 다양한 학생들이 어쨌든 난각 칼슘 만들기라든가 천연 방제액 만들기라든가 뭐 이런 경험도 좀 해보고요. 네, 4학년 네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작년인데요. 모카도 심고 곶감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곶감도 매달고 모카솜으로 뭐 자원순환 관련해서 뭐 만들기도 해보고 네, 텃밭 가꾼 이야기 이건 아까 이제 지역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이 감 매단 거 보이시죠? 곶감 만들어서 그 가운데 이렇게 달아놨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 이쁘고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모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양말 목근 아시죠? 자원순환할 때 우리가 양말 목근은 공장에서 다 버린대요. 양말 만들 때 그 목 잘라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사다가 교실 바닥 한가득 놔두고 이거로 나무 옷 만들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나무에 옷들도 다 입혀주고 네, 이건 작년에 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5학년은 여기 보시는 대로 습지원 조성하고 관찰하는 활동이 5차시 이상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여기 습지원 관리하는 모습이에요. 네. 그 다음에 미세먼지 없는 학교는 강의도 듣고 토의도 하고 측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실별로 이게 5학년이 그때 3반밖에 없었어요. 공기 정화 식물 놓는 반, 그 다음에 공기 정화용 숯 놓는 반, 강제 정화 장치 하는 반, 뭐 이런 식으로 3개 이제 비교군으로 해서 한번 해봤는데 이 중에서 가장 그 미세먼지 수치가 낮았던 거는 뭘까요? 네, 강제 정화 장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걸레로 먼지 닦는 게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6학년 모습입니다. 6학년 녹색 커튼 이야기고요. 여기 콩 보이시죠? 사실 급식소에서 그 외부 음식물 들어와서 이렇게 먹는 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때만 그냥 특별히 네, 이 저희 재배한 콩을 가지고 밥을 지어서 전교생들이 그날 급식으로 콩으로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이거는 경험이었어요. 그 다음에 태양열 조리기 6학년들 많이 하고 있고요. 6학년 이제 교육과정이고요. 그래서 비정상회담 미래의 초록 슈퍼맨 이래서 네, 프로그램 한 얘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6학년은 프로젝트를 굉장히 길게 갔고요. 플라스틱 교육 외부 강사한테 수업 들은 모습.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인천에 지역마다 다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가장 효과적이라고 선생님들이 많이 추천하셨는데요. 자원회수센터 아시죠? 그 분리배출된 거 거기서 이렇게 나누는 장치인데 컨베이어 벨트 지나가면 그 분리배출된 게 다 거기다 쏟아져 갖고 사람들이 그걸 손으로 다 일일이 나눠요. 그래서 가보면 냄새가 지독히 나고 그 우리가 버린 지저분한 것들을 이렇게 손으로 막 어른들이 나누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걸 보고 나면 학생들이 와서 내가 대충 버렸다가는 그거를 누군가는 저렇게 손으로 만져서 버려야 되는구나를 학생들이 여기서 깨닫게 돼요. 저희 교사들도 가서 굉장히 사실은 그런 데를 저도 처음 가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체험을 저희가 갔다 오고 선생님들이 이거 꼭 하고 싶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했는데
소각 처리 장애과 자원회수 센터 같은 걸 견학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더라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학생들이 그런 교육을 다 받은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플라스틱하고 캔을 다 모았어요. 모은 다음에 그 업사이클 에코센터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돈으로 교환해 주는 거 있잖아요. 네. 포인트 전환해서 학생들이 그 돈을 모아서 무엇을 했느냐? 나무를 샀어요. 학교에 나무를 심어주고 졸업을 하기로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 사진에 학생들이 들고 있는 게 이게 이제 학교에 예전에 학자나무가 회화나무잖아요. 그래서 가을인가 겨울에 샀는데 이렇게 꼬챙이 같은 게 온 거예요. 꼬챙이 같은 게 20개가 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얘가 자랄 수 있을까? 그래서 우선 옮겨 심기 전에 여기다가 흙에다 우선 묻어놨어요. 근데 놀랍게도 작년에 이렇게 회화나무에 잎이 다 났어요. 그래서 나무가 저희 국기대학 개항기 앞으로 옮겨놨는데 회화나무들이 이렇게 이파리가 나서 지금 6학년들이 자기네들이 적게 버리고 그 자원순환에서 모은 돈으로 이렇게 나무를 학교에 심고 가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중학생이 돼서 와도 아, 우리가 저거 심은 나무인데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활동 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중에 이제 너나 우리 모두 가능해 해서 이제 그레타 툰베리라든가 보얀 슬래시라고 왜 그 바다 해양 쓰레기 이렇게 수거기 만들었던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녹색연합이라든가 그린피스라든가 이런 환경단체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나누는 이야기 했잖아요. 요 6학년도 이제 나누는 이야기하고 여기 보시면 톰백이잖아요. 여기 분리 종이 배출장에 들어가서 이제 기자로서 제가 여기 들어와서 뭐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종이 아닌 게 있네요. 뭐 이런 거 했겠죠. 그래서 그런 영상 뉴스 제작한 이야기, 그다음 바다 뉴스, 그다음에 이제 뭐 해수면 심각하다 뭐 이런 제주도가 뭐 인천이 이제 앞으로 가라앉는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 모습이고요. 네. 이렇게 학생 대상으로 또 설명하는 코너 만들고 자기 학생들한테도 퀴즈도 하고 쌀빨대 나눠주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사실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도전을 하려고 했었다는데 여기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이유인지 하다 보니 여기까지 못하고 그 주제 활동이 마무리돼서 되게 아까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코로나 때는 학생들이 5월 말 6월에 왔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실제로 수업을 선생님들이 모종을 다 심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온라인 수업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거를 찍어서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 올려주시면 잠깐 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려주고 학생들은 그러고서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을 심었다 얘들아 잘하는 모습을 그때그때 올려줬겠죠. 그리고 온 다음에 학생들이 왔을 때는 이제 수학을 해야 되는 시기, 토마토를 뭐 상추를 딴다든가 쑥갓이 너무 많이 자라서 저희가 막 교사들도 다 따가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2학기 때 배추하고 무를 이제 심을 때 1학년 학생들한테 영상을 이제 올려준 모습이고요. 선생님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콜라비를 심어요. 네, 콜라비군요. 네, 한번 심어줘 제가 주세요. 카메라를 그냥 그 휴대폰을 갖다 대는데 선생님들이 그냥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교육용으로 썼고요. 지정미 선생님 네, 무엇을 안녕하세요. 하고 계시나요? 저는 지금 텃밭에 적황무와 알타리무를 씨앗을 심고 있어요. 씨앗 지금 덮고 계시는 게 씨앗인가요? 네, 여기 여기에서 작은 씨앗이네요. 네, 그렇죠? 여기 네. 이거 보이죠? 네. 네, 이게 자라서 네, 이런 모습.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자, 이제 무엇을 하실 건가요? 네, 씨앗과 모종을 심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있어요. 네, 지금 이런 물을 영상들을 학생들한테 이제 어쨌든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을에 이렇게 했고, 네, 재배된 것까지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함께 1년에 한 번씩 뭔가 결과물들을 이제 내는데요. 생태지도 손수건을 이게 지구사랑부가 만든 생태지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앞건물과 뒷건물 있고 여기 이제 그 텃밭 옛날 텃밭 있던 자리 그다음에 여기 나무 이름들을 막 썼어요. 근데 학생들이 하다 보니 좀 틀리기도 했어요. 그래도 여기 나무들이 있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숨소리 습지원이라 그래서 이쪽에 있는 숨소리 습지원을 이쪽에 옮겨 놓은 거고요. 이거는 그냥 운동장이에요. 원래는 도담도담 텃밭은 여기에 있는 텃밭을 이쪽에 크게 해서 손수건을 제작해서 전교생이 함께 나눠서 했고요. 2020년도에는 나무 이야기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무가 이제 도감처럼만 만드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네, 이렇게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참여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그 나무에 얽힌 개인의 이야기를 쓰는데 아쉬운 점은 저희가 2020년에 학생들이 계속 오는 상황이었다면 이거를 세미라로 넣고 싶었어요. 근데 세미라가 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글을 쓰고 네, 소나무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무슨 자기가 숲 체험 갔을 때 솔방울로 컬링을 했다. 그래서 솔방울을 빌려줘서 너무 고마웠다. 뭐 이런 얘기 쓴 것도 있고요. 여기 선생님들도 쓰셨는데 저희 교감 선생님이 쓰신 건데 히말라야 시다가 이제 교목이요. 작년 9월 1일로 오신 분인데 학교 왔는데 히말라야 시다가 많이 있었고 본인이 다니던 학교에 그 대학교 교목이 히말라야 시다였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기억에 나신다고 하면서 이게 꽃말이 보고 싶은 아버지래요. 그래서 개인의 이야기와 학교와 얽힌 이야기들을 담은 책인데요. 제가 여기 이거는 있어서 들고 왔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비춰주는군요. 안 되겠네. 네. 그래서 이런 네, 작은 사이즈의 나무 이야기 책을 저희가 만들어서 네, 함께 했는데 이게 글을 쓴 사람은 특히나 더 이제 소중하게 여겨지고요. 약간 이야기가 있는 네, 도감 같은 것도 좀 고민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은봉초 생태계가 달라지고 있었는데요.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그다음 다양한 생태계와 함께하는 학교, 그다음에 아름다운 학교, 쉴 곳이 많은 학교. 이거는 작년처럼 코로나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이제 많이 안 나와서 사실은 학교가 굉장히 조용했잖아요. 조용하니 뭔가 좀 놀라웠던 사실이 저희가 옥상 텃밭에서 저희끼리 있었는데 직박구리 2마리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막 쫓아다니면서 쟤네 둘이 좀 노는 모습 이상하다 했더니 둘이서 막 물을 먹으면서 왔다 갔다 막 해요. 찍찍찍거리면서. 근데 그러고 나서 그 학교 앞건물 뒤쪽에 그 나무가 있는데 단풍나무 위쪽인데 얘네들이 둥지를 지었어요. 그래서 직박구리 가족이 저희 학교에 또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지 않은 때는 또 이렇게 동물들이 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는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 있었고요. 어쨌든 쉬는 시간, 아침 시간에 텃밭이나 습지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네, 그럴 수 있는 학교라는 거고요. 학교 밖 지역사회로 나가려고 하고 작년엔 좀 부족했지만 앞으로 좀 더 노력할 것 같고요. 교육과정상의 변화는 2021년도에 이제 우리가 작년 가을을 1학기 평가를 하면서 학교 교육과정 속에 생태교육과정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학년별 위계가 있는 생태교육과정을 설계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하게 된 이야기까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교직원 문화에서 저희가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작년 7월에 의미 있는 행사를 좀 하자 해서 나눔 장터를 한 모습이에요. 선생님들이 가져와 갖고 자기가 이제 돈을 다 매겨서 나눔을 했고요. 이렇게 생활용품도 많지요. 그랬더니 13만 원 얼마가 이제 모였어요. 그거를 저희가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뭔가 나누고 싶고 뭐 자원순환 센터가 저희 학교에 있으니까 학생들 없을 때 우리라도 하자 해서 이런 걸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생태교육과정 설계인데요. 이거는 작년 여름에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1, 2학년 학년군별로 자연지구와 친해져요. 그다음 3, 4학년은 자연지구를 알아가요. 5, 6학년은 자연지구에 어울리기.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는 작년 사실은 여름에 짜놓은 거인데 이게 올해 굳어질이라는 건 없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거고 저희는 항상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어쨌든 학교 전체가 생태교육과정 설계를 해봤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올 2월에
새학년 교육과정을 하면서 이영빈 선생님을 모셔다가 학년 대표들이 교육과정 설계 전에 대표들끼리 한번 짜본 거예요. 이건 1, 2학년군, 3, 4학년군. 3, 4학년은 제비 저어세와 탐구를 통해서 함께 살아가기인데요. 제비 저어세 그 모니터링을 3, 4학년이 함께, 3학년은 제비, 4학년은 저어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짠 모습이고요. 이건 5, 6학년. 5, 6학년이 함께 부장 대표들끼리 한번 짜본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학년에서 아마 올해 짜서 할 건데 진행 중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3학년 교육과정을 제가 가져온 건데요. 삶의 즐거움을 느끼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강건한 3학년. 이래서 알맹이, 살맹이, 돌맹이. 돌맹이는 돌처럼 단단한 건강한 육체적 건강을 얘기한 거래요. 이게 삶과 연결되는 거고, 이거는 뭔가 지식적인 채움, 기초 기본 학습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고, 뭔가 빠졌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은봉초를 저도 떠났고 저는 올해 그래서 연구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교사들이 저희가 행복배움학교 4년이 지났고 이제 5년 차거든요. 혁신학교도 5년 차에서 2기에 접어들었는데 교사가 3분의 1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 초에 이 교사 다모임이나 이런 걸 진행하면서 교육과정 설계할 때 실제로 이제 초등학교는 다들 지역마다 그럴 텐데 학교의 교사들이 계속 있지 않고 계속 옮겨 다니잖아요. 그럴 때 3분의 1씩 옮겨갈 경우에 그 학교는 그 이전에서 계단이 하나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약간 다시 후퇴했다가 또 앞으로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조급하게 앞으로 먼저 나갈 게 아니라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서 선생님들 처음에 그 오신 분들의 그 2월 달에는 사실 학년별로 너무 갈등도 많았고요.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그렇게 막 끌고 가면 우리 보고 쫓아가란 얘기냐. 그거 싫다 해서 두 분 따로 막 갈라지는 학년도 있고 그런 게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선생님들이 생태 교육의 중요성이나 이거는 다 인지를 하시고 원하시는 분들 중심이긴 하지만 1년 내내 절기 교육을 지금 교사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텃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기 사실은 이게 조상들의 지혜일 수도 있겠지만 삶의 이야기로 그때그때 텃밭 농사와도 관련이 되고 네, 기후와도 관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절기상 지금은 분명히 꽃이 펴야 되는데 아직 꽃이 덜 폈다든가 또는 너무 일찍 폈다가 개구리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또 날씨가 추워졌다든가 이렇게 됐잖아요. 저희가 3, 4월에 따뜻했다가 갑자기 4월 말에 추워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을 절기 교육을 통해서 또 선생님들이 더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건 아니고 후퇴도 좀 있다. 그렇지만 이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게 학년에서도 나 혼자 하면은 저만큼 열 발걸음 갈 수 있지만 10발걸음 가느니 옆 선생님하고 좀 부족하더라도 두 발짝, 한 발짝 같이 가는 거 그걸 원칙으로 하느라고 지금 되게 고생하면서 1학기를 은봉초도 보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을 바꾸는 작지만 확실한 행동이라는 그림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많이 쓰는데요. 여기 보시면 큰 불이 났을 때 동물들이 다 놀라서 겁에 질려서 막 도망가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벌새 보이시죠? 벌새가 물을 머금고 불을 끄려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새를 지켜보던 아르마딜로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을 하죠. 야 벌새 너 미친 거 아니야? 물 몇 모금으로 불을 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어이없어 하니까 벌새가 이야기하죠. 나도 알아. 나는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제 생각에는 지금 선생님들이 느끼시는 대로 뭐 이번 연수를 통해서도 하실 거고 원래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하시는 일들이 잘못된 일이 아니고 뭐 문제가 있고 좀 늦을 수도 있고 내가 저만큼 안 되는데 나는 뭐 이것만으로 될까 뭐 이런 분들 있고 굉장히 다양한 생각이 있으실 텐데 어쨌든 일단은 작지만 그런 노력들이 모여서 큰 것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레타 툰베리 워낙에 유명하니까 행동하기 시작하면 희망은 모든 곳으로 번집니다. 이런 문구, 네. 그걸 위해서 이렇게 모이셨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